오늘 FTX 특집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뭔가 네. 예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가 있었길래? 이 FTX를 파산시킨 주범 샘 뱅크먼 프리드, 이게 한국 별명은 뽀글이고요. 머리가 뽀글뽀글해서 뽀글이도 있고 아니면은 딱 어울린다. 네, 앞글자만 따서 SBF 이렇게 불러요, 외국에서는. 근데 네. 이 SBF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미국의 세기의 재판이다 라면서 미국 전역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네.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는 명문대 교수를 부모로 둔 암호화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 없는 사기꾼이었다라는 게 현재 최종적인 샘 뱅크먼 프리드의 호칭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우리가 왜 머니볼이나 빅쇼트 이 엄청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마이클 루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SBF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만큼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FTX를 그때 공동으로 창업했던 창업주 중에 한 명이 게리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샘이랑 같이 대학교 때 룸메이트도 하면서 FTX를 같이 창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직원대에 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샘 뱅크먼 프리드의 걸프렌드인 캐롤라인 앨리슨도 이제 법정에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측근들이 법정에 서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식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무슨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자세를 고쳐갖고. 네. 근데 일단 앨리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자 전 여친 앨리슨 같은 경우는 FTX의 모태이며 투자를 담당했던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였어요. 이 알라메다 리서치랑 FTX는 다른 회사인데 사실은 하나의 회사죠. 왜냐하면 여친과 남친이 각 회사의 대표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두 회사에는 특별한 계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 사이에. 그래서 아무리 투자 손실을 입어도 마진콜을 당하지 않고 회계 장부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 스페셜한 특별한 계좌가 있었는데 사실상 FTX는 그 계좌에게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다는 거 그거 다 고객 돈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객 돈을 빼돌렸던 거죠. 맞아요. 무제한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이 전 여친이 운영했던 알라메다 리서치도 결국 FTX랑 똑같은 취급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사이에 있던 그 비밀스러운 어카운트 같은 게 하나가 더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코리안 어카운트. 한국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야? 갑자기 코리안 어카운트에 대한 계좌가 발견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난리가 나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에 Our Korean Friends Account, 그러니까 내 한국 친구의 계좌라는 표현도 있고 The Weird Korean Account, 되게 이상한 한국 계좌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발음 진짜 좋다. 총칠해서 네, 그래요. 이걸 총칭해서 so-called Korean account,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냥 코리안 어카운트로 부르자라고 일단 이 서류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일단 코리안 어카운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갑니다. 일단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는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걸로 유명해요. 우리나라가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차익 거래로 쌤이 돈을 쓸어 모았는데 돈을 쓸어 모으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개인이 투자해선 돈을 못 쓸어 모아요. 이거는 AI로 코딩을 해가지고 자동 매매를 걸어놔서 하루에 수십만 건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돈을 쓸어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만들었던 그 이름이 모델봇이라는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모델봇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이 자동 매매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2017년도 때 투자 1위, 매매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를 안 해요. 맞아. 다 기계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봇이 투자하게끔 하는데 쌤 같은 경우도 모델봇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엄청난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거의 뭐 뽑아갔어요. 그냥 진공청소기로 돈을 다 뽑아가 우리 돈이죠. 난 돈 다 잃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내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봇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 봇이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알라메다를 같이 운영하고 있던 이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이거 하지 말아라.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디에 얼마나 코인을 매매했는지도 팔로우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돈을 번 건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동료들은 모두 이 쌤이 모델봇을 돌리지 못하게 막았는데 쌤은 당연히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동료들은 오히려 쌤을 쫓아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도 굉장히 엉망이었는데 하루에도 뭐 거의 25만 번의 거래가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동료들이 쌤을 떠나는 그런 그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회사를 떠나고 쌤은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또 진행을 하고 근데 이때 쌤이 빗썸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리플 400만 달러어치를 잃어버려요. 앞에서 기터브 코인이 그 없어졌던 것처럼 기코인 없어졌던 것처럼 쌤도 국내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 400만 달러어치 리플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죠. 너무 많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쌤은 오히려 별일 아닌 것처럼 400만 달러어치의 리플인데 그러면서 단순히 뭐 거래소 간에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입금이 지연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동료들은 당연히 분통이 터졌겠죠. 큰 돈이었으니까. 근데 이 샘 뱅크먼프리드가 결과적으로는 빗썸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3번 정도 해서 드디어 전화 통화가 됐는데 여기서 너무 웃긴 게 그 빗썸 관계자가 이제 비속어를 섞으면서 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자식이라는 표현까진 괜찮죠. 근데 이거에 이제 좀 심화 버전으로 이제 빗썸 직원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상에 제기랄. F월드, 그 영어 F월드. 리플 2천만 개 보낸 자식이 너니? 이 자식아,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라고 하면서 빗썸 측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상당의 리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많은 리플을 보냈는지 몰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리플을 크라켄에서 이제 빗썸으로 보내는 건데 그 중간에 프로그램 코딩이 달라서 빗썸 측에 갑자기 계좌에 리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만큼 보내놓고도 주인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냈으면 전화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문의를 해야 되는데 문의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이 그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욕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까지 써가면서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랬겠지 뭐. 해도 돼? 뭐 어때? 그래요? 이 새끼 해도 돼요? 그럼 유튜브인데 이 새끼야.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겠지. 이제서야 전화해?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빗썸 측에서도 아주 울분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샘 뱅크먼프리드는 돈을 개념이 너무 없었어. 많이 버니까 개념이 없었어. 아무리 부모가 명문대 뭐 교수라고 해도 말 그대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돈이 너무 넘치니까 이게 너무 50억 넘쳐서. 원도 돈 같지도 맞아요. 않고 뭐 이런 맞아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샘 뱅크먼프리드는 계속해서 돈을 쓸어 담으면서 승승장구를 거듭을 했고요. 이 초기 모델봇의 실패라고 동료들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것은 그의 천재성으로 나중에는 이제 평가를 받았고 팀원들과의 불화는 뭐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그리고 뭐 무개념 트레이딩 이런 거는 뚝심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거의 우리 시장에서는 뭐 황태자 역할처럼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발견된 이 코리안 어카운트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소송 안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리안 어카운트 같은 경우도 알라메다 사이에 있었던 계좌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코리안 어카운트에 지금 80억 달러의 손실이 이 계정에 숨겨져 있대요. 돈이 80억 달러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FTX로 인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돈을 우리 코리안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채권자들이 이를 놓고 좀 협의를 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코리안 어카운트인데 이게 진짜 한국에 있는 코리안 어카운트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 암호처럼 FTX 돈을 빼돌릴 때 내부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하나의 암호키처럼 야 코리안 어카운트로 해결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코리아에 있는 코리안 어카운트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의 그냥 용어일지. 그러니까 워낙에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많이 그쵸. 먹었으니까 코리아라는 단어를 그냥 썼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진짜 계좌가 있는 건지 혹은 하나의 자금 횡령을 위해서 임의로 만든 가짜 계좌일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FTX와 한국 조력자와 관련된 기사도 사실 예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는데 FTX가 파산 문서에서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한국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 이름이 한남
그룹이에요. 한남. 하필이면 또 이름도 한남이야. 한남동의 한남보다도 약간 투자자들은 한남, 한국남자 한남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갸우뚱하긴 했는데 한남그룹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서울에서 주소지도 지금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남그룹이 옛날에는 원래 빗썸을 인수하려고 만들어진 한국 나 갑자기 법인이에요. 그 왜 옛날에 한 여자 연예인 왜 남자친구 해서 박민영이잖아 그거. 박민영 말씀하시는 거. 약간 그거 박민영 하고도 빗썸. 뭔가 연관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늘 이렇게 뭐 소리 드는 건 다 빗썸이야. 그렇죠. 국내 거래소 그 중에 느낌이 약간 또 걔네하고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늘 생각도 들고. 빗썸이 있는데 이 한남그룹을 통해서 원래 빗썸을 인수하려고 했었고 빗썸 측에서도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FTX가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었다. 맞아.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불발이 됐다. 어쨌든 코리아와 관련해서 이 엄청난 돈이 아직도 실려 있는 코리안 어카운트라는 게 존재하고 한국에 실제로 얘네가 법인도 냈었고 그 법인의 이름은 한남그룹이고 그리고 실제로 쌤이 옛날에 뭐 빗썸이나 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여들였다는 것도 팩트로 확인이 되면서 이 코리안 어카운트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계좌는 한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그래, 다 해소시켜버려. 배분을 해야 된다. 라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 그러게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업데이트 되면 계속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